영국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의 책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보면 흥미로운 주장이 있습니다. 단문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박정희는 경제개발에 성공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남미,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예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희생시켰지만 모든 나라가 경제 발전에 성공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점을 주목해야 한다. 박정희는 시장경제와 사유재산제도를 무시했다. 아울러 자본가를 통제했다. 그는 한마디로 자본가들의 투자, 소비, 자본의 유출을 통제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박정희는 독재는 했지만 경제 발전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박정희 경제의 놀라운 역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후대 보수 정치인들은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자본가들의 투자, 소비, 자본의 유출을 허용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박정희의 길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갈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울 디지털 단지로 불리는 구로공단입니다. 그곳에 박정희 경제의 모든 것이 녹아 있습니다. 주진우의 현대사 시즌 2.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구로공단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산업단지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입니다. 1964년 허허벌판이던 이곳 구로동에 우리나라 첫 번째 수출공업단지를 건설했고 섬유, 봉제, 가발 등을 생산하며 경제 발전의 첫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구로공단이 이제 IT,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등 창조 경제의 거점인 서울 디지털 단지로 탈바꿈하였습니다. (1963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수출산업공업단지 조성공사가 3월 12일 영등포 구로동 견지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실업인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이날 박정희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서 공업단지의 발족은 중소기업지대를 조성하려는 첫 시도로서 이란은의 3대 목표의 하나인 수출 증진을 위해 큰 의의를 지닌 것이라고 말하고, 이 기공식을 기점으로 더 많은 공업단지 개발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인 구로공단은 1965년 3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로 역사적인 첫 삽을 떴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던 8알의 여성 노동자들은 박정희 말대로 정말 역군이었을까요? 성석재의 소설 투명인간에서 구로공단 여성 노동자들의 고단한 일상을 발견해봤습니다. 이상하네.
일어나봐. 오키야. 일어나. 뭐야 이거? 이 가스네? 연탄가스야! 석수야! 야 석수야! 빨리 오키 좀 들어! 뭐야 이거? 아이고, 또 가스를 먹었구먼. 병원에 빨리 데리고 가야지. 아저씨, 우리 언니 살려주세요. 제발 좀 병원에 데려가 주세요. 아니, 저렇게 말처럼 큰 처녀를 어떻게 업고 가라고. 나는 군대 시절에 그냥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냥 디스크가 있어. 여기서 그냥 걸어가지고 10분만 가면 병원 있으니까 그냥 거기 가서 조수라도 불러와. 아유, 근데 왜 벌써 그냥 방에 불을 넣은 거야?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 그냥 돈들이 썩었어? 그 무렵 가리봉 시장 근처는 벌집촌이라고 있었다. 한 건물에 30개의 방이 있었고 한 층마다 10개의 방이 있었다. 2평 내지 3평 한 방마다 서너 명이 들어가 살았다. 건물에 남녀 공동 화장실이 하나씩 있었다. 남의 서류로 입사한 사람은 스스로 그만두기 바랍니다. 색출하겠습니다. 1976년 계산기 제조 회사인 세진전자로 가보자. 자진 퇴사를 할 시에는 3개월치 월급을 지급합니다. 아니 어떻게 아니 사모님, 밤차 타고 광주에서 서울로 동기생 50명하고 올라와서 그 다음날 이곳에 취업을 했는데 솔직히 1부터 100까지 쓰는 게 시험 합격한 사람 취업시켜주지 않았어. 근데 이제 와서 나이를 따져요. 학원에서 괜찮다, 딴 사람 이름으로 취업하면 된다, 그 말만 믿고 여기 온 우리를 자른다고요? 회사가 어렵지 않은가? 그게 사람을 그냥 자를 수는 없고 피차간에 다 알고 있는 대리 입사를 갖고 시비 거시겠다? 홈에 징한 거. 다시 다른 소설을 펼쳐보겠습니다. 신경숙의 외딴방입니다. 전자회사가 그래도 일이 깨끗할 거야. 동그라미를 쳐준 종이를 받아들며 16의 내가 큰오빠를 쳐다본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서류를 다른 사람 것으로 해야 한대. 네 나이가 몇이지? 16. 이곳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는 나이 어린 여성들이었고 이들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면서도 보상을 받기는커녕 공순이라는 모멸적 호칭을 얻었다. 당시에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은 이들을 산업 역군 운운하며 치켜 세우면서도 정작 역군의 권리는 철저히 짓밟았다. 노조를 만들자는 얘기를 입에 올리기만 해도 잡아갔고 쟁의 행위에 기미가 보이기만 해도 구사대와 함께 군합발과 쇠파이프로 짓밟기 일쑤였다. 경향신문 손동우 논설위원. 우리는 여기서 강명자라는 여성을 만나야 합니다. 1982년, 그때만 해도 그녀는 배꼽티를 입고 고고장을 즐기던 일명 날라리였습니다. 그녀의 청춘은 대우 어페럴이라는 회사를 만나면서 급격하게 시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 간밤에 뭐 이렇게 회사 와서 내내 조는 거야? 공장장님, 지금이 새벽 2시예요. 간밤에 뭐 했냐고요? 이렇게 일했어요. 꼬우면 그만두던가. 영수가 타이밍도 가져와봐. 물도. 네. 타이밍은 100% 카페인으로 구성된 각성제였습니다. 아주 독했습니다. 언니, 커피가루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드시면 잠이 좀 깬다고. 그녀는 한 달에 120시간 일한다. 120시간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건 사실 주간 근무를 뺀 거다. 그러니까 야근만 120시간인 것이다. 강명자의 일상이 그랬다. 그녀는 야근하면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잘 수 없었다. 잠든 그녀가 거처하는 공간은 기숙사. 그곳은 안식처가 될 수 없었다.
군대처럼 밤 10시면 점호를 했고 점호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전체가 벌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야, 강명자! 너 끝없이 뭐 하는 짓이야? 어쭈, 여기가 노조 사무실이냐? 아, 이거 작업장보다 좋네. 여기 취업했어? 회사 망치느냐 이거. 알고 보니까 간이 아주 배 밖으로 튀어나왔네 아주. 아이, 봉긋한 게 가슴이 아니라 간이었어. 아이, 비야 씨야. 어디 만져요? 뭐 하는 짓이에요? 야, 너 노조질 하려고 여기 들어왔지? 어? 야, 말 안 해? 누가 질려니? 이것이 바로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 즉 구로 동맹파업을 촉발케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파업은 강명자에게 큰 멍해가 됐습니다. 다음 들어오세요. 13번 강명자입니다. 아, 숭년공이더군요. 대우어표로도 있었고. 가만히 있자. 아니, 이 강명자인가? 맞아. 이거 감옥 간 거 보니까 확실하구만. 큰일 날 뻔했어. 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아, 강명자 씨, 나가 보세요. 여기는 구로공단 수출의 다리.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하천공장, 지하공장을 떠돌았다. 외곽으로, 퇴직금과 보너스 없는 곳으로. 그녀는 그렇게 몰락해 갔다. 2008년 9월 28일 MBC 뉴스데스크. 이제는 40대 중반이 된 강명자 씨는 지금도 재봉틀을 돌립니다. 일자리도 비정규직으로 바뀌면서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자기네 이제 일이 좀 수량이 많고 좀 바쁘면 부르고 없으면 내일 일이 없어요 오지 마세요. 이게 항상 생활 자체가 좀 안정되고 그 틀 속에 균형 맞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불안 속의 일상이 되는. 구로공단은 산업화 시대의 상징이었습니다. 저임금, 중노동. 이런 구로공단 노동자의 희생과 노력, 그 토대 위에 한국 경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구로공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박정희의 작품이었습니다. 구로공단의 역사를 잠깐 짚어볼까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의 이 넓은 부지는 어떻게 확보했을까요? 박정희 시기였습니다. 과거 서울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강탈당한 농민들이 국가로부터 수백억 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해 농민들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며 법원이 40여 년 만에 소송을 되살린 결과입니다. 1961년. 뭐이? 이 반발하는 농민들이 있어? 예, 카카. 아니, 나라 경제를 살리는 산업화를 하자는데. 박정희는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일대 땅 99만 제곱미터, 즉 30만 평을 강제 수용했다. 그러자 농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1967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 박정희 정권 아래 법원은 줄줄이 원고 패소 판결을 한다. 그런데 대법원. 국가는 땅을 농민들에게 반환하라. 이렇게 원심이 파기되면서 토지를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하지만 아니, 뭐이? 그게 사실이야? 예, 카카. 그 대책을 세우라고. 얼마 뒤 검찰 청사. 이 서류 이거 조작했구만. 이거 위조한 거 아니야? 응?
당신 땅도 아닌데 내 땅이라고 우기는 거 맞지? 아니 뭔 소리요? 이거 아니요. 이 땅 이거 제 땅이 맞구만요. 아이고 이거 보셔요. 이거 과거 집문서이구만요. 이거 보시라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당신 것이라는 증거가 흔적조차 없어. 이것 봐. 소송 끝까지 가면 당신만 피곤해져. 알아? 그러니까 민사소송 포기해. 포기하지 않으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었다 이러면서 후회할지도 몰라. 이렇게 검찰과 중앙정보부는 소송 서류를 위조했다며 농민들을 불법 연행, 감금했다. 200여 명이 이 굳은 꼴을 당했다. 포석을 묶어서 의자에 앉혀놓고 겁을 주고 그 포기서를 주면서 쓰라는 거예요. 결국 대부분 소송을 취하한 뒤 석방되거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끝까지 버틴 40여 명은 결국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박정희 정권은 조작된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렇게 발표한다. 민사소송은 농민들의 사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농민들을 집단적으로 불법 연행에 가혹행위를 가해 위증을 강요한 것은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며 재심 권유를 결정합니다. 서울고법은 결국 역대 단일 사건, 국가 배상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1,137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진현민 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불법 구금과 강요 등 수사기관의 조직적인 공권력 남용에 의해 원고들이 소를 취하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아직 소송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구로공단 토지와 관련한 소송은 모두 10여 건. 대부분 농민들이 승소하고 있어 전체 배상액은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단지 출범 50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이 서울 디지털 단지로 이름이 바뀐 구로공단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은 경공업 중심이었던 구로공단이 이제 창조경제의 거점이 됐다면서 특히 젊은 인재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거, 문화, 복지, 환경 등 생활 인프라가 겸비된 복합단지로 리모델링해서 젊은 인재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입니다. 이때 뒤에서 누군가가 이런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는 공순이 인생, 50년 뒤에는 비정규 인생.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구로공단 여공들은 하루에 12시간은 기본이고 15시간이 넘는 살인적인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동네는 달랐지만 저 한강 이북의 청계천에서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며 한 청년 노동자가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구로공단이라는 간판은 떼어졌고 지금은 서울 디지털 단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닙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구로공단 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고 15.7%는 최저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공단만이 아니죠.
이 땅의 노동자의 삶 자체가 여간 팍팍한 게 아닙니다. 일방의 희생만이 있는 현장. 구로공단의 화석처럼 남아있던 한 공간을 주목합니다. 바로 기륭전자입니다. MBN 올해 1월 4일 보도. 지난달 30일 평소대로 오전 8시쯤 회사에 출근한 기륭전자 직원들은 텅 빈 사무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해고됐다가 지난 5월 복직한 이들 10명에게만 알리지 않고 회사가 몰래 사무실을 옮겨버린 겁니다. 저희 직원인데 우리 회사가 어디로 갑자기 없어지고 있는데 어디로 가냐고 물어봐도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회사 측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아 그렇게 된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아직 이들에게는 바뀐 사무실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륭전자 직원 10명은 지난 2005년 노조를 만들려다 해고됐고 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한 지 5년 만에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고용하겠다는 합의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노조원들은 지금까지도 월급과 일감을 받지 못한 채 출근만 했고 회사가 급기야 사무실까지 치운 겁니다. 아무리 경영이 어렵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야밤조들을 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보여지고요. 사측은 회사가 상장 폐지 심사까지 가는 등 경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고용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박정희는 구로공단을 키우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적 경제 노선을 취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박근혜는 자본주의 경제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말합니다. 어느 길에서도 행복은 없다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고 공언했다. 여성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대다수이며 그조차 시간제 일자리이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여성 노동자, 노동자로 인정조차 못 받는 여성 노동자의 문제에 대한 대답은 없다. 오히려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최악의 대답만 돌아왔다. 우리 여성계는 여성 대통령에게 현 시국 상황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상시적인 정리해고와 노동자 탄압, 불법 파견,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무엇보다 살고자 했지만 죽어간 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나, 박근혜 당선자는 정리해고와 불법 파견 문제를 해결하라! 하나, 박근혜 당선자는 쌍용 자동차와 현대자동차 불법 파견 국정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하나, 박근혜 당선자는 선배 가압류 철회와 노조 탄압 해결에 적극 나서라! 하나, 박근혜 당선자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상권 보장과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라! 해결하라! 특수고용, 비정규직 반드시 해결하라! 반드시 해결하라!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민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땀, 비지땀 흐르고 또 흘러도 민식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찬바람, 소슬바람,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흰눈이 온 세상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에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주진우의 현대사 제2화 공순이의 사계 구로공단 50년을 말하다 편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한겨레 20일 1028호에서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